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개편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그리고 왜 이 제도 변화가 아파트 쏠림을 더 강하게 만들지도 한번 총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먼저 전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전세제도는 뭐예요? 목돈을 주고 2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죠. 개인 간의 사적 금융입니다. 자, 근데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어떻게 목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줄 수 있어요? 그 목돈을 주는 상대방한테 담보물,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목돈을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임차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자금을 회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빌라 등은 낙찰가율이 전세 시세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빌라 시세가 2억이고 그때 빌라 낙찰가율이 75%다. 그럼 전세 시세는 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됐고요. 공인중개업소에도 이런 기준하에 중개 행위를 했어요. 위험한 전세 물건 자체를 취급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13년 10월에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해지면서 보편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차주택의 시세 판단 오류입니다. 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요? 시세가 아니라 낙찰가율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게 필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적용했다?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100%를 적용해보는 거예요. 시세 기준으로 반환보증으로 이제 가입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시세 왜곡이에요. 자,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전세금이 그 지역 전세와 매매 시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빌라 매매 전세 시세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가 된 거예요. 자, 모든 주택의 전세값과 매매값이 35에서 40%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전세가격이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구나. 매매와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세금을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돌려줄까요? 아니면 세입자한테 집을 가져가라고 할까요? 딱 생각해봐도 집을 주는 것이 임차인한테 집을 줘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죠. 왜? 30에서 40% 폭락한 집값의 손실분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임대인 상당수가 전세금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자, 갭 투자 들어간 사람이 30-40% 떨어진 전세값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배째를 해버렸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입원재액 역시도 치솟을 수밖에 없었겠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천억에서 1조 원 규모가 2023년에 5조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돼요? 경매 넘어가면 그 이 30에서 40% 정도는 손실금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애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게 돼 있던 거에 대한 결과예요. 제도 개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장 비아파트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예전에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시했다면 이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우선으로 바뀌게 됐고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해줬던 거를 공시가격의 140% 인정, 여기에 담보인정 비율 90%까지 곱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일명 126%를 이게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 전세 27%가 현재 전세 시세로 반환보증에 가입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단독 정부 전세보증 LTV 70%로 낮춘다. 갭투자 전세 사기 차단. 현재는
공시가격 140%를 시세로 잡고 여기에 담보인정 비율 90%로 정하면서 126% 룰이 돼 있는데 이 담보인정 비율을 90%가 아니라 70%로 낮춘다는 거예요. 왜? 빌라 낙찰가율이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공시가격 140%의 담보인정 비율 70%가 되면은 98% 룰이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빌라나 오피스텔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더 많은 전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이 된다는 겁니다. 98%를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주택금융과 주거안정 대토론회에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에 열렸어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LTV를 집값의 100%까지 확대하면서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도 수십 채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무자본 갭투기와 대규모 사고로 이어졌다. 현재 90%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70에서 80% 수준으로 단계적 복귀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현재 120% 룰에도 보증기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격의 140%를 시세라고 보면 여기에 90%면 경매 낙찰가율보다 한참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 낙찰가율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재 서울 연립과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64.5%, 수도권 연립과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68% 수준이니까 이거 70%까지 LTV 비율을 낮춰야 이 정도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공기관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솔직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기존 임차인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임대 활동을 했던 사람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고 임대인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임대인이 증가할 것이고 또 전세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안전한 빌라 전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임차 수요도 같이 줄어들겠죠. 예전에도 이 전세 사기 사태가 심각해질 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이 빌라 전세 사기 사태는요, 아파트 쏠림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매매 수요만 아파트에 많이 쏠렸고요. 임대 수요는 뭐 비아파트나 아파트에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임대 수요마저도 아파트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세대 전세 매물이 한 건이다, 뭐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입주장으로 막 수천 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주변에 전세나 역전세라는 게 꽤 있었거든요. 요즘 역전세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비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다 아파트로 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매매나 전세 모두 다 아파트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30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당장 써먹는 매도 비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차량 구입, 내 수준에서는 어떤 정도의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될 것인가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킹부동산 멤버십은 주사맨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영상을 저렴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